바로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라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띵동띵동 자 잊지 않았어. 고딩 때까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라고 해서 막 고딩 때까지 수능 때까지 기억을 해라 라고 하니까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자 독후감 써봤나요? 혹시라는 말 빼봐야지, 그치? 독후감은 뭐 우리 친구들에게 수행평가에 가장 전형적인 아이들이죠. 자, 독후감을 쓸 때 우리 친구들 뭐 쓰시나요? 아무래도 줄거리를 옛날엔 썼어요. 그죠? 초딩 때는 책을 읽고 나서 줄거리를 막 썼는데 한 초딩 한 2, 3학년쯤 되고 나면 어디선가 우리는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아, 독후감을 줄거리만 쓰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선생님 막 줄거리나 세 줄만 써. 줄거리 쓰지 마. 막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이제 줄거리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뭘 쓰죠? 그쵸? 나의 느낌을 쓰죠. 참 즐거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가정이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느낌을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줄거리, 느낌.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씩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네, 느낌만 쓰기에는 참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제 서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책에 대해서 독후감, 뭐 내공냠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잖아. 그럼 누군가 이렇게 쫙 해줘. 자, 이러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줄거리 느낌뿐만 아니라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책 안에도 있어, 책 안에도. 책을 딱 피면 책 껍데기에 이렇게 반쯤 이렇게 접혀가지고 책에 이렇게 사진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치? 몇 년도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막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 막 이렇게 우리가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시인에 대해서도 하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뭐고요. 글 들어가는 김 네. 아니면 책 다 끝나고 나서 자, 이 글은 몇 년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6.25 뭐 일제강점기 이런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아이들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야. 자, 그게 바로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입니다. 자,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메세소리를 살펴보는 것처럼요. 작품에 대한 아이들만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뭐 작품의 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작품에 나와 있는 뭐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을 살펴보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른 건 보지 않고 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작품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의 줄거리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있었다면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작품을 읽고 우리가 느낀 점. 자, 독자에게 자, 내 느낌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자, 깨달았는지, 뭐 깨달음.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독자가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어려운 말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쪽에 나와 있었던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메세소리도요. 사실 작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백석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사람이야. 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때까지는 이 작가가 사실 6.25 이후에 북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영문과 교수님인가 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석의 시를 읽으면 이거는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잡혀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가 뭐 물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북한에 있는 작가들이 이게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 당시의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가 백석이에요. 백석은 향토적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세소리 봐봐봐, 명태막 이런 거 봐봐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가 굉장히 지금 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기다랗고 파리한 네,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느끼던 사람인데 그치, 옛날에는 이렇게 유학을 가야 돼.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한 시를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 나의 이 외로움이 자, 일제강점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저 나처럼 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외로움과 동일하구나 라고 해서 그런 이제 공동체 해체 거기서 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시로 남긴 사람이에요. 와.
네. 자, 이렇게 작가가 어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뭘 했어요? 연역이라든가 작가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를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작가가 무엇을 표현했는가를 살펴보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했었냐면, 그죠? 자, 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4가지에 맞춰서 간다는 거 정도 우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중3, 고1 때까지는 4가지를 따로따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한 2학기쯤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모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아이를 둘로 나눕니다. 작품은 작품 안에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작품과 상관없이 작품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외재적 관점. 이렇게 해서 내재와 외적.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라고 하는 아이로 둘로 나누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나와 있는 관점을 자, 4개로 나누는 건지 다시 둘로 나누는 건지 함께 문제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오늘은 전쌤이요. 다른 거 없이 지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작품에 담겨있는 시의 의미가 무엇이고 절대론적 가치 이런 얘기들만 막 샬라샬라 했어. 자, 그러나 자, 분명히 시는 4가지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했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선생님은요. 작가 백석의 위치에서 살펴본다면 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제강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명태가 상징하는 거 무엇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자인 니들은 뭘 느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이게 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으면서 뭔가 조금 더 달라지게 막 어려운 말 배우니까 막 있어 보이는 느낌도 막 들고 막 이러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의 중학생, 아니, 예비 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요런 아이템 장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 더 깊이 있는 시의 관점에 대한 해석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외워갖고 오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더 즐겁고 재밌는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이빠이.